아이들이 말대답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말대답과 대답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해서입니다. 어른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며 노여워하거나 버릇없이 말대답, 말대꾸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말대답은 자신의 입장을 열심히 설명하는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재현쌤의 요가쉼터 재현쌤입니다. 정리를 하자고 하면 내가 안 했는데요? 하며 가버리는 아이, 또 게임을 할 때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규칙을 지키자 라고 하면 자신은 지켰고 그냥 쉬고 있는 거라고 변명을 하면서 교사의 말을 따르지 않는 아이. 교사인 저도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제 말에 수긍하지 않고 반대의 대답을 하면서 거부하는 경우인데요. 얼마 전에는 교실에서 피구를 하는데 인원수가 부족해서 선생님도 같이 할까? 하고 같이 하려는데 한 아이가 싫어요, 안 할 거예요 라며 화를 냈어요. 왜? 라고 물어보니 선생님이랑 하기 싫어요. 저는 재민이랑 하고 싶단 말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아이들과 활동을 할 때 교사도 같이 참여한다고 하면 모든 아이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싫다는 예상 밖의 말에 당황했지만 아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같이 피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에게 물어보니 선생님은 어른이라 같이 하면 우리 팀이 질 것 같아서 그랬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다소 거칠게 행동했지만 사실은 공평하게 게임을 하고 싶다는 좋은 의견을 얘기한 것이었는데 다른 시선에서 보면 아이는 교사를 거부하고 말대꾸하는 아이로 비춰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말을 잘 따르던 아이가 말대답을 하거나 또는 부모의 말이라면 무조건 거부하며 말대답하는 아이의 심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이들이 말대답을 하는 이유. 우리 반에서 규칙 중 하나가 교실에서는 뛰지 않고 걸어요 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떤 아이가 교실에서 털실을 마치 연처럼 길게 늘어뜨리고 뛰어다녀서 교실에서는 뛰지 않는다 라는 규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더니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말한 거 듣고 있니?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저는 실뜨기 하려고 털실을 자르려고 쭉 당긴 건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털실을 자르려고 피다 보니까 털실이 길게 풀러졌다는 나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선생님은 못 봤어. 하지만 실이 길게 풀어지면 다시 돌돌 말아야지. 털실을 가지고 교실에서 뛰어다니는 장난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말대답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말대답과 대답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해서입니다. 어른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며 노여워하거나 버릇없이 말대답, 말대꾸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말대답은 자신의 입장을 열심히 설명하는 말이에요. 부모가 예상하는 대답과 반대의 대답을 해도 너그러이 경청해 주세요. 그만큼 자기 생각을 말하고 논리를 필 수 있다는 만큼 성장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발달 과정에서 자기 주장이 분명해지는 시기는 30개월, 그리고 7살 또는 6살입니다. 부모와 자신을 한 몸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부모 생각이 자신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심리적인 독립을 주장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발달 단계상 자연스러운 행동이나 말대답을 하는 것을 어른의 시선으로만 바라봐서 차단하고 혼내지 말아주세요.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해야지만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불합리한 행동에도 반격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잘 받아주는 대화에서 타협을 배워 다른 사람과 의견 대립이 있을 때 대화로 잘 풀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말대답의 의미. 우리가 말하는 말대답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윗사람의 말에 반대하는 뜻으로 하는 대답을 말대답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말대꾸는 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어른들끼리 대화를 할 때 내 의견에 반대로 얘기해도 말대꾸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말을 또는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아닌지, 즉 자녀와의 소통이 아닌 답을 이미 정해놓고 따르길 바라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내 말을 따르지 않고 소위 말대꾸를 잘한다면 부모는 나의 자녀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아이의 반박하는 말에 대해 우선 경청해 주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또는 저처럼 그랬구나, 그런 거야? 엄마는 그것을 몰랐네? 하고 맞장구 쳐주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뜻이 통했다고 생각해 부모에게 맞서지 않습니다. 물론 매일 부모에게 말대답하며 반대로 하던 아이가 부모의 이 말 한마디에 바로 변화되진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엄마가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내 의견을 존중해주고 있구나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 인내심을 가지고 항상 일관된 태도로 불쾌하지만 내 감정을 죽이고 아이의 말을 받아서 담담히 대화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놓은 것을 정리정돈 안 하고 간 아이에게 정리하라고 말했을 때 그 아이가 엄마도 청소 안 하잖아, 왜 나한테만 정리하라고 해? 라고 말한다면, 그래, 엄마가 정리정돈에 좀 약하긴 하지. 그래서 요즘 노력 중이야. 하지만 정빈아, 그렇게 화내는 목소리로 말을 하면 엄마가 화가 날 것 같아. 엄마가 화를 내면 너에게도 좋을 게 없잖아. 부드럽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 라고요. 물론 부모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아이에게 지시할 때는 화내지 말고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매일 해야 하는 일, 즉 양치질 같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엄마 말에 말대답을 하며 피하는 상황이 있다면 아이의 생각과 상관없이 단호하게 시켜야 합니다. 어린 연령의 경우라면 자세히 설명해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단호하게 말해주세요. 엄마 마음대로 왜 하냐고 항의하더라도 더 놀고 싶은 마음인가 보구나. 근데 원래 10시 이전에 자는 것은 규칙이야. 엄마가 밥을 주고 너를 잘 돌봐주는 것처럼 이런 규칙은 엄마가 정하는 거야. 일찍 자야 건강하거든. 이렇게요. 또는 2가지 선택지를 주어 선택하도록 합니다. 저는 교실에서 자신이 어지른 곳을 정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럼 채연아, 5개 치울래? 4개 치울래? 또 편식을 해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아이에게는 그럼 슬아야, 몇 번 먹고 치울래? 이렇게요. 그럼 순수한 우리 아이들은 보통은 제가 제안한 2가지 선택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하고 안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3번째, 훈육에 필요한 말대답, 무례한 태도. 부모의 말을 무시할 때, 어른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어떤 일에 대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주니까 엄마나 잘해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정보를 알려주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먼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점검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와 친구 같은 관계를 추구하거나 자녀와 대화 시 항상 자녀의 마음을 배려하는 친절한 부모라면 자녀의 관계에서 권위를 놓치고 있진 않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친구 같은 부모는 친구 같지만 결국 부모여야 합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부모는 건강한 권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부모라는 든든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아이와 놀 때는 즐겁게 놀더라도 지시를 하거나 가르칠 때는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로 해주세요. 또한 아이와의 관계에서 원칙을 가지고 행동해 주세요. 여기서 원칙이란 아이의 어떤 태도 또는 어떤 말을 할 경우에 반드시 단호하게 훈육하겠다는 부모 자신만의 리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존중하지만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기분이 안 좋아.
엄마는 인터넷에서 충분히 검색해서 찾아보고 너에게 알려준 거야. 엄마 생각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또는 아빠는 정빈이가 다른 사람들이 예의 없는 아이라고 생각할까봐 걱정돼. 우리는 예의 바른 행동에 대해 배워서 잘 알고 있잖아. 정빈이가 좀 더 예의 있게 행동하라고 말해준 거야. 아빠에게 친절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요. 말끝마다 싫어라고 대답할 때. 아이가 30개월 정도 되면 자신의 주장이 강해지고 싫어라는 말을 질리도록 합니다. 엄마의 말에 무조건 싫다고 하다가 밤이 되면 재워달라고 하고 양가적인 감정이 보여요. 아이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불안정하고 두려운 마음이 강합니다. 그러니 발달 단계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잡으셔야 합니다. 아이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에 휘둘리지 말고 아이를 일관된 태도로 대해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와 규칙을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돌아와서 손을 씻었으면 좋겠는데 너는 씻지 않겠다고 돌아다니고 엄마는 그런 모습이 힘들어. 내일부터는 어떻게 할까? 하고 아이가 생각해낸 방법으로 종이에 적어서 벽에 붙여서 지키도록 해보세요. 잊어버릴 수 있고 하기 싫어할 때 스스로 적어서 붙인 규칙을 보면서 지킬 수 있습니다. 엄마는 매일 안 된다고 해 하고 화낼 때, 평소 아이에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는 꼭 이유를 간결하게 설명해 주세요. 비가 오는데 나가서 놀겠다고 조르는 아이에게 비가 오면 기온이 떨어져서 네가 감기에 걸릴 수가 있어서 나가면 안 돼. 감기 걸리면 정빈이 목도 아프고 엄마도 걱정되니까 라고요. 변명하며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아 갈등 상황이 자주 생길 때, 우리 어른들도 좋아하는 일에는 열심히 하지만 싫어하는 일은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이가 정한 규칙인데 아이가 지키기 힘들어할 때는 아이와 작은 수첩을 사서 포인트 수첩을 만들어 보세요. 또는 벽면에 게시하여서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해야 할 일을 수첩에 적거나 그림으로 그린다. 또 그날 적어놓은 일을 완료했을 때 아이가 빨간색으로 지워나간다. 일주일 혹은 매일 포인트를 정산해서 선물로 교환해 준다. 좋아하는 과자나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 또는 1포인트당 얼마 정도를 정해서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순하게 보여도 자신만의 수첩을 가진 기쁨과 빨간 펜으로 오늘 수행한 것을 지워 나갈 때마다 뿌듯한 성취감으로 아이에게 확실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기가 정한 일을 스스로 해내는 즐거움과 충족감도 맛볼 수 있어서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은 말대답하는 아이 상황별 훈육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육아 쉼터에서 잘 쉬셨나요? 다음 시간에 육아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육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